협회 사무실에서 하는 BJ 뭉치에 따른 소식은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이자 조복입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엄청 더웠죠? 연합회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삼계탕 드셨나요, 다들? 삼계탕 드셨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줘요, 대답 좀. 네, 오늘은 제가, 예, 맞아. 오늘은 미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집에 가서 방송할 시간이 없어갖고 바로 협회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회 사는 게 좋습니까? 연합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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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제헌절이고요. 글쎄 제가 있잖아요. 제헌절이요. 제헌절이 공휴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공휴일이 아닌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헌절은 쉬는 날이라고 해서 방송을 못한 줄 알았는데 오늘 제헌절이 쉬는 날이 아니라고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방송절을 만들어갖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방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우님. 진우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좀 이슈가 되고 있나요? 기무사 그런 뉴스도 있지만 요즘 제가 제일 가장 관심 있는 뉴스는 바로 이분 이야기입니다. 이분. 바로 짜잔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인데 말이죠. 네. 북한. 네. 요즘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북한의 스타트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스타트업 5문 5가지 질문으로 북한의 스타트업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세요? 재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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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집이란 말 특집. 특집인데 반응이 없네. 특집인데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서 저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북한에는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네. 북한에도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북한에 스타트업이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조선교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선교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 북한의 상황을 이제 외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사이트고요. 조선교류의 배대현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그 관련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북한에도 과연 스타트업이 있을까?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창업을 하는 얘기고 창업을 하는 얘기는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기 개인 재산을 챙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은요, 공산주의 국가긴 한데, 최근에 그, 약간 이제 장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장터. 장터가 형성이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도 생겼고, 물건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쩐주라고 하는, 돈주라고 하는 사람, 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돈주는 뭐죠? 쉽게 가면 돈을 들고 있는 물주. 일종의 투자자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2년간 평양과 평성의 사이에 있는 은정과학지구라는 곳에 약 17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따르면 이 중에서 11명은요, 그 조선고려에서 싱가포르에 초청을 해가지고 4개월 정도의 창업 관련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돌아와서 정부의 북한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북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10개 내외의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전자 분야의 기업도 있고요. 식품 분야의 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주로 식품과 약품에 관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형태가 밖에서 담배 피나 봐요. 이런 기업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과 가장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스타트업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티 소시아님. 네. 그럼 두 번째 뉴스는 뭘까요? 두 번째 뉴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기업 하면 뭐라고 생각이 되죠? 스타트업 기업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은 어플 만드는 IT 기업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북한에는 IT 기업을, IT 스타트업이 있을까?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IT 스타트업이 있을까? 짜잔! 네, IT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이세요? 저게 북한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새로 나온 지능형 손전화기 프로그램. 예. 새로 나온 스마트폰용 프로그램 어플입니다. 봄향기 1.0이라는 버전 프로그램이고요. 더욱 아름다워진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사진을 찍으면 그거 이제 그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메이크업 어플 같은 건가 봐요. 이 프로그램을 봄향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오픈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북한은 도소매업과 일반 서비스업, 생계형 수상공인 창업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인터넷이 있을까요? 북한에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세요? 아, 네. 북한은 이제 인터넷을 접속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이 있어서 북한에서 허용해주는 지역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이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요. 외국으로는 러시아와 중국만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쪽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 그나마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엘리트들만 쓸 수 있고요. 해외와의 연결이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와 같은 IT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내에서도 PC방과 유사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PC용 프로그램이나 그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용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IT 창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문제는요, 이겁니다. 예, 피곤합니다. 네. 미국에 하면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로 어디 있죠?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은 어디 있습니까? 테헤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방송할 때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의 창업 기업들은 투자를 받을까요? 투자자들이 보는 북한은 어떨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의 현황은 어떨까요? 최근에 국내 로펌 업계에서 최근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북한 팀을 따로 꾸려서 북한의 투자 인프라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펼치고 있는데 이 경제 제재는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중국 각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북한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북한의 경제 관료들 역시도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이제 투자자들 볼 때 북한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죠.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대북 투자를 선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번에 그 트럼프가 이제 북한에 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트럼프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카지노 황제 아델슨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가 바로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북한은 나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조선족의 손을 잡고 진행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동남아를 통해서 직접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가 하나 더 있네요. 네. 블록체인, 예, 우리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죠?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근데 북한은 최근에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가상화폐 시장을 이용해서 정부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교내에서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외국 전문가의 강연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모임이 보이고 있답니다. 네. 대단하죠. 그죠? 맞아요. 괜히 비디의 뭉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의 이제 교류가 좀 활성화되면 북한 측의 전문 인력과 국내 기업 간의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숙명여대 문영란 교수님이 말씀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북한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은 제가 원래 하려는 얘기를 할게요. 네.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창작 공간의 확충, 창작 공간,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고 걸고 있는데요. 어디서 진행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중기부에서 하는 겁니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방안의 조치를 통해서 전국 공모에서 창작 공간을 65개나 최종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5개 중에는 일반형 60개, 전문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망우 청소년 수련관, 미추홀 도시재생사업 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 시흥산업진흥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시흥산업진흥원에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시흥산업진흥원의 창업기업을 그 컨설트 상담하러 갔었죠. 제가 가가지고 상담했고 그 상담했던 분의 지인이 저랑 협약하려고 협약 신청을 하고 있어서 협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시흥산업진흥원에 있던 업체는 보드게임을 만드는 업체였는데 이분을 이제 그 보드게임을 좀 증강현실을 기능 구현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업체와 제가 그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는 중기부가 진행하는 이 공간에는 약 2.5억 원 내원의 공간과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무실로 공간을 제공해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곳이어서 가서 쓰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1시간이나 걸려서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상담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짜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한다는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자 핀테크 업계에서 환영이 되었는데 뭘 확대하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날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되는 걸 보면 핀테크 업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는 개인 신용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등을 클라우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인 신용 정보가 이거 된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쪽에 잘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 더 핀테크 이제 P2P 대출 같은 부분을 활용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게 어려웠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냐 하는 이런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요. 요즘 컴퓨터 많이 안 사시죠? 근데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PC 출하량이 6년 만에 성장세를 기록했답니다. IT 전문기관 가트너에서 조사해봤더니 2018년도 2분기에 전 세계 PC 출하량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작년에 비해서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6,20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PC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 이후로 는 게 처음인데 약간 소폭이죠. 1.4% 늘었으니까 소폭인데 이게 그 모바일을 안 쓰고 다시 PC를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혹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닐까요? 하여튼 이유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PC가 조금 늘었어요. PC 이용자가. 굿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올 상반기에 한국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분들의 가장 많은 결제했던 어플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니지 M입니다. 역시 게임이네요. 그죠? 리니지 M이 올 상반기에 매출 1위로 4,156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4,100억. 와, 대박이죠.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이용하신 분들이 결제한 돈이 4,100억이 넘습니다. 리니지 M, 네, 리니지 모바일, 네. 2위는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것도 역시 게임입니다. 네. 3위는 리니지2의 레볼루션, 이것도 리니지 게임이네요. NC소프트는 대박이겠다. 4위는 모두의 마블, 포카카오, 이것도 역시 게임이고 5위는 오버히트. 그렇게 이제 5위는 오버히트, 6위는 카카오톡, 7위는 라그나로크 M. 7위까지 중에 게임이 아닌 거는 카카오톡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모바일 매출은 게임, 돈을 벌려면 게임을 만들어야 하나 봐요. 네. 다음 뉴스는요. 베트남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그 한류 열풍이 대박이죠.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얼마나 대박이냐면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국 제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진짜 한국 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아프리카 TV처럼 상중계하는 솔루션 있잖아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베트남의 첫 공식 음원 차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요 톱10 가요 톱10 세대인데요. 가요 톱10처럼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뮤직 순위, 웹드라마 순위, 뷰티쇼, 연예정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해서 개발하고 유통하는 거를 네이버 브이라이브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고 만들고 이 브이라이브가 베트남 정부하고 손을 잡고 베트남 정부는 군이제 군. 베트남 정부하고 손을 잡고 베트남 유일의 첫 공식 음원 차트인 V 하트비트라는 차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체 음악 프로그램 브이라이브용 가요 톱10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베트남 노래를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한국 노래도 많이 올라오겠네요. 그죠? 다음 소식은요. 재미없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제가 싱가포르 얘기했는데요. 싱가포르 요즘 왜 요즘 되게 화두가 되거든요 아세요? 저기 그 싱가포르에는 저기 뭐죠? 멀메이드? 네. 싱가포르요. 지금 그 ICO라고 하죠. 블록체인 가상화폐 공개하는 네. 그런 공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재단 설립하는 제1순위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현지 금융 시스템, 안정적인 정치 상황 등 같은 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만드는 곳들이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 초기 코인을 발행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요즘 글로벌 펜테크 기업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참 좋은 나라죠. 멋있는 나라예요. 다음 뉴스는요, 좀 재미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의 앱이죠. 어머러라는 어플 만든 회사가 먹는 젓가락을 출시했습니다. 배달을 하다 보니 그 이제 일회용 젓가락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레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젓가락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요. 그냥 단지 먹는 게 아니고 저 들고 있는 저 산 속에 있는 젓가락이 먹을 수 있는 약간 막대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밀가루와 버터, 아이스 캔디, 우유, 물 같은 걸 섞어서 만든 거고요. 맛이 보리맛, 녹차맛, 고구마맛 같이 세 가지 맛이 있답니다. 젓가락도 맛있겠어요. 대박이죠. 배달 음식 하는 데서 이런 걸 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안 만드는지 몰라. 근데 이 먹는 젓가락은요. 스스로 분해가 가능해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먹지 않고 버려도 10개월 정도만 유지가 되고 실외 이제 바깥에 나가면 일주일가 지나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젓가락을 시켜야 할까요? 네. 하여튼 중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음식도 맛있겠지만 젓가락도 맛있겠네요.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다음 소식은요. 또 재미난 로봇을 갖고 왔어요. 미래어에서 온 자율주행 전기 바이크 캥구루입니다. 캥구루. 사진 속에 드는 저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보이죠?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일본 사람이고 저 뒤에 따라오는 강아지처럼 생긴 게 바로 전기 자전거입니다. 옆으로 본 사진도 보이는데 전기 자전거 강아지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근데 그냥 전기 자전거 아니고 전기 자전거인데요. 자율주행이 혼자 다녀요. 혼자 막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다녀요. 이 자전거가 주인을 줄줄줄 따라다니는 마치 강아지처럼 캥거루처럼 생겨서 캥거루라고 한 거래요. 마치 조수처럼 주인을 따라다니다가 주인이 저기 걸터 앉으면 전기 자전거가 돼서 태워갖고 다니는 전기 바이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로봇이에요. 로봇. 일본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거 좋아하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줄 따라오다가 내가 거기에 딱 타면 전기 자전거가 돼서 주행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다. 우리나라의 캥거루는 저거 뭐죠? 전시 어플이잖아요. 캥거루. 예. 이거는 자율주행 전기 바이크 캥구루. 일본에서 만듭니다. 캥거루 아이 뭐 네, 뛰어가냥 자전거라니까 자전거. 전기 자전거예요. 아, 잠깐 연합회님 감점 경고. 전기 자전거 있으면요 전기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그죠? 다음 뉴스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뭐냐면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 골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그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아시죠? 소카 뭐 집카 이런 그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곳이 전기차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위라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위란 로고가 바뀐 전기 자동차와 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위이고요. 소카와 비슷한 건데 이걸 이용하면
전기 자동차를 빌려서 잘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차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건데, 현재는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0년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주요 도시, 2020년 아시아의 주요 도시,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서울에도 들어올 것 같아요. 서울에도 들어오면 전기차를 굳이 사지 않아도 빌려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캥거루 넘어갔습니다. 자, 캥거루는 자율주행 자전거고요. 폭스바겐의 위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기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네 슈퍼마켓도 무인 차량으로 배달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뉴로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뉴로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이제 배달지 입력하면 스스로 이제 짐을 싣고 배달해주는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웨이모를 개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뉴로라는 회사, 크로거라는. 근데 이 회사가 벌써 자율주행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미 구글의 테스트가 끝났을 거고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협약을 맺었고, 크로거에서 물건을 사면 무인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이 완성이 되어 있다 보니 벌써 1,000억을 투자를 받았어요. 이미 1,000억을 투자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미 투자도 다 됐고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개시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실제 도로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시님.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배달을 해준답니다. 정말 좋겠죠. 누구 집 아니 정말 좋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신기한 제품 무엇일까요? 다음 제품은 짜잔, 이런 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화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이는 그래핀 필름이 탄생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컴컴한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쓰면 사람이나 움직이는 동물이 있으면 온도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열이 나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전쟁터 같은 데 가보면 쌍한 걸 다 켜고 적외선 카메라를 보게 되면 사람이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밤에 싸우게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들려고 만든 바로 필름이 그래핀 필름입니다. 냉장고와 같이 특수한 형태의 차단 장치를 안에 넣어서 만든 거고요. 영국과 터키의 과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소개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열이 나오는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적외선 카메라에서만 보이지 않게 만드는 필름이에요. 아마도 군사용으로 쓸 것 같아요. 군사용으로 쓰려고 만든 것 같아요. 군사용으로 쓰고. 왜냐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도 보면 전쟁용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군인들은 이걸 전쟁용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이걸 쓰게 되면 적외선 카메라 밤에 몰래 침투하는 게 되게 좋겠네요. 그죠? 이런 필름이 나왔다는 것까지가 오늘 제가 소개할 수 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재밌습니까? 오호, 재밌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협회 소식입니다. 네. 협회가 안타깝게도요, 올해 7월달에 있는 교육이 연기가 됐어요. 교육 신청했던 분들이 갑자기 휴가 때문에 못 가겠다, 휴가 때문에 다음 달에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7차 교육이 7월 초에 하려는 게 개최가 연기가 돼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예. 7차 교육과정, 저희 교육 담당 이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들 쉴 때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노력한다면 그분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갈 수 있다고. 휴가철에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저희 교육 한번 신청해 보세요. 네. 연합회님, 다들 휴가 가서 떡볶이 안 팔리잖아요. 교육 들어요. 네. 교육이 연기되다 보니
시험도. 시험은 제 18회 시험이 9월 18일에 있네요. 그죠? 휴가가 없어요. 저희도 휴가가 없어요. 자, 이제 제 두 번째 순서가 시작이 됩니다. 눈에 띄는 스타트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업체는 어떤 회사일까요? 소시님도 휴가가 없죠? 우리 휴가가 다 없어요. 우리 휴가 없이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못 될까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더 팀스입니다. 더 팀스. 더 팀스의 전 직원이 사진 나왔네요. 그죠? 젊은 친구 되게 많아 있는 되게 젊은 회사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구인구직 사이트가 회사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인 같은 데 가보면 회사들 리스트가 쭉 있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 뽑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직자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든 더팀스라는 회사입니다. 구직자 중심으로 만든 회사고요. 잘 맞네요, 선동님. 그죠? 그 회사의 더팀스 화면을 캡처해 봤는데요. 딱 보면 취업 사이트라고 보이지 않고 약간 SNS 서비스 같아요. 약간 페이스북의 그 타임라인처럼 커리어 피드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해요.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마치 SNS에 올라오는 글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이 회사의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내가 이 회사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캐주얼하게 볼 수 있는 더 팀스라고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마치 내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취업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취직을 하는 분들은 거의 불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팀스는 구직자에 의한 구직자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자기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연봉과 근무 조건, 풀어야 할 문제 등 어떤 문제를 해야 할지를 가지고 구직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더팀스의 사이트는 지원자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알려주는 형태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플로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요? 일단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월 정액으로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람을 계속 뽑아하는 사람들은 헤드헌팅 비용을 드는 것처럼 이용료를 내고 이걸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구직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 이 더팀스가 이 솔루션을 제공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행사보다는 구독료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모골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요. 여기 역시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즘 스타트업들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려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만 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더팀스라는 그 기본적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요. 여기에 커리어 피드라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직접 글을 쓰는데 거짓말 쓰지 말고 실제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렇게 써야지만 채용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구직자를 위한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더팀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회사. 다음 순서는요. 해외에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이게 뭘까요? 뭔가 목걸이 같은 게 있고 핸드폰 화면이 있죠. 저 목걸이 같은 게 뭘까요? 반딧불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반딧불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반딧불이와의 소통하는
파이어플라이 커뮤니케이터라는 제품인데요. 되게 재밌죠. 왼쪽에 있는 목걸이 같은 제품을 핸드폰 액정에 올려놓으면 그 이제 그 반딧불이와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이제 깜빡임이 이렇게 발생해서 반딧불이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치를 해보지 않아서. 요게 이제 그 화면인데요. 왜 소통할까? 왜 소통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소통하는지.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기발한. 파이어플라이 커뮤니케이션 서프를 깔고 색깔을 선택하고 이제 속도를 설정하면 핸드폰을 올려놓는 순간 핸드폰이 저 목걸이 올려놓는 순간 걔가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반딧불이를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반딧불이가 많이 몰려든다고 하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밤에 캠핑 같은 데 가가지고 반딧불이 막 몰려오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소통이라기보다는 반딧불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반딧불이가 몰려든대요. 네. 반딧불이를 부르는 그런 불빛을 발광을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나가면 남자가 모르겠죠. 당연하죠. 써니님 어서오세요. 언제 오셨어요? 30시기 써니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CSI님이시네.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써니님. 네. 자 오늘 소개한 해외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은 바로 반딧불이와 소통할 수 있는 파이어플라이 커뮤니케이터라는 제품입니다. 신랑 생일이세요? 아, 네. 써님 누군데요? 네. 늦게라도 와주시면 감사하죠. 이 제품은 지금 현재 킥스타터에서 캠페인하고 있고 30달러 하면 살 수 있답니다. 약 3만원 정도를 갖고 살 수 있는 장난감이네요. 그죠? 자, 오늘 추천카드입니다. 오늘 추천카드는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네. 중기부에서 나오는 과제 중에 규모가 꽤 큰 과제 중에 하나죠. 2년간 5억을 지원해준 과제고요. 제가 이번에 협약한 업체가 도전해보려고 하는 과제입니다. ICT나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시장 창출과 사타성 관련 아이템을 갖고 있는 미래 성장 유망 전략 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제고요. 이걸 선정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벤처를 받았거나 이노비즈를 인증받은 기업이어야 하고요. 기업 부서 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네. 업종별 평균 데이터가 있는데 매출 대비 일정 부분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만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도전하면 2년간 5억을 주는 건데 이게 1차는 지난 1월에 나왔고요. 아, 써니님 이거 공부하셨어요? 네. 저도 이거 할 거예요. 같이 해요. 화이팅, 화이팅. 예. 저는 이제 2차죠. 8월달 나올 이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빨리. 협약부터 해야 하는데. 다음 순서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실수라는 글입니다. 실수. 읽어볼게요. 실수 하나하나는 한쪽 저울에 한 개씩 떨어지는 쇠못 하나하나입니다. 그 쇠못 하나하나가 무게를 더할 때 결국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단두대의 칼날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쇠못 한두 개로 저울이 기울지는 않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단두대에 결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네, 써니님, 네. 상담한다고 모든 기업을 다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담하다 보면 멋있는 업체, 정말 잘하는 에이스 업체를 상담하게 될 겁니다. 네. 무시무시하죠? 실수를 한두 번의 실수로 뭐 어떻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실수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를 계속 누적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파주까지 간다 그랬군요. 네. 다음 순서는요.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제가 썼나요? 그럴 리가요. 저는 읽었습니다. 그냥 쓴 건 아니고. 다음 순서 우리 연합회님이 가장 좋아하는 순서죠? 아,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바쁘네요. 10시인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중기청 R&D 관련 사업 문의입니다.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비목 항목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대표자의 경우 현물 말고 직접비의 계상이 가능합니까? 주관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석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자를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우처 관련하여 비바우처 등에 관해 어떻게 계상 처리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위탁 연구 개발비는 연구기관 신청하여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올라왔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나 중기부 개발 과제에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에서 과제 책임자가 기업 대표가 아닌 기업부서 연구소장이나 다른 임원인 경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과 현금을 혼합하여 계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의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면 심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창업기업들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면 안 됩니다. 돈을 못 받는 얘기죠. 그죠? 참여기관이나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위탁개발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기자재 임차비 등 공인시험비 등 반드시 바우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바우처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답변을 주셨죠.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과제 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저 수산이님 다 알겠죠. 이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의 마지막에다가 참고할 만 좋을 만한 광고를 하나씩 넣고 있어요. 지금 요즘 삼성전자 모바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을 찾고 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 보고 있는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광고 문구입니다.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갈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어플을 찾고 있다는 얘기겠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이거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고요. 인큐베이션은 10월부터 1년간 돈도 줄 거고 투자도 해주겠죠. 핸드폰과 관련된 어플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방송 한번 꺼져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품하면서 아마 방송이 꺼졌었나봐요.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네요. 그죠? 하여튼 오늘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이름을 어디서 바꾸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아프리카 TV 접속하시면 우측에 상단에 보시 바꿀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죠? 예, 아쉽죠? 죄송해요. 아쉬워요. 아, 참, 근데요. 조스토볶이에서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면서요? 조스토볶이하고 던킨도너츠인가?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던데? 떡볶이에다가 도너츠가 들어가서 막 떠먹을 수 있는 게 나왔다는데, 맞아요? 양편이 맞아요? 아, 배고프다. 몰라요? 오늘 아침에 기사 떴던데, 조스떡볶이에서 떠먹는 도너츠가 나온다고? 떠먹는 떡볶이 말고 떠먹는 도너츠. 아직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잠결에 봤나 봐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끝낼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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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